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노리쌤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벌써 2023년 3월 4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1월부터 2월 3월 많이 또 물어봐 주시는 질문이 또 있으셔가지고 제가 듀준사 카페에서 정말 엄선을 했어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탑 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갈게요. 첫 번째, 계정을 여러 개 생성해서 듀오링고 시험에 응시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계정을 여러 개 생성하면 절대 안 되고요. 안 되는 걸 넘어서 차단 당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시험은 영구적으로 볼 수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험 응시 횟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응시 횟수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이디로 그 횟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그 인증, 여권 뭐 번호, 나의 주민등록 번호 그런 거 있죠? 그런 어떤 나의 개인 식별 번호로 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계정을 여러 개 생성하시면 안 됩니다. 단 한 개, 시험을 보셨던 한 개의 계정으로만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 쓰기가 점수에 포함된다는 게 사실일까요? 요 질문이야. 예전에는 듀오링고 테스트 초창기 때는요, 이 인터뷰 섹션에 있는 쓰기와 말하기는 점수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오직 그냥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뷰 쓰기가 점수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 지금이라기보다 벌써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2022년 2월 말, 2월 28일부터 인터뷰 쓰기가 점수에 포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인터뷰 쓰기 점수 원래 포함 안 됐는데 포함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60분이라는 짧은 시간인 거야. 근데 IELTS랑 토플과 같은 타 시험은 시험 시간만 한 3시간이 넘습니다. 그죠? 1시간에 이 학생의 모든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책정하고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저의 생각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문제를 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터뷰 쓰기가 점수에 포함되는 이유는 시험 시간을 더 늘리지 않고 학생의 실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첨부를 한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쓰기도 대충 풀면 안 됩니다. 꼭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시험은 그러면 한 달에 정확히 몇 번 볼 수 있나요? 2번 혹은 3번? 이거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예전에는 한 달에 2번. 정확히는 30일에 2번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30일에 3번이 맞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도록 했고요. 그래서 가장 또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3월에 3번 보고요. 4월에 3번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첫 시험을 기준으로 30일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첫 시험을 언제 보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렇게 3번을 볼 수 있다는 영상은 제가 이전에 이 2번에서 3번으로 바뀌었을 때 바로 영상을 업로드 했었거든요. 그 영상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번째 질문, 여러 문제의 동일한 템플릿을 반복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이 질문 많이 하세요. 그렇죠? 자, 근데 템플릿을 어떠한 템플릿으로 활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템플릿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 전부 다 문장 끝까지 다 외우시고 그 통 문장들만 얘기하세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없고 누가 봐도 외운 게 티가 나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컴퓨터 AI가 이 시험 채점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미인증을 줘버려요. 왜죠? 원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러한 요소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니까 아예 채점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주지 않는다. 근데 동일한 템플릿을 반복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템플릿이냐에 대해 다르겠지만 저희 쪽집게 인터넷 강의 요새 컨설팅 멤버를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는 동일한 템플릿을 활용해서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모든 문장을 통합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템플릿 한마디로 답변 문장의 구조를 잡고요. 그 구조는 아카데믹한 시험 답변의 구조로 잡고 그 안에 조금 더 다양한 어휘와 구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지금까지 이제 발전을 계속 해오면서 나오는 템플릿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문장, 단어 이런 것들은 좀 바꿔주시면 좋겠지만 어떠한 템플릿냐에 따라 다르니까 혹시 이 문장 그냥 다 계속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뭐 이메일 한번 주세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대신에 우리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문제 없으니 최대한 더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시험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5번째 질문 뭔가요? 듀오링고 시험을 위한 복화 단어장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이제 듀준사 카페 듀오링고 복화 전자책이라고 해가지고 연습 문제 20개 세트를 모아놓고 또 단어 정리해놓은 파일을 제가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듀오링고 단어장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실제로 듀오링고만을 위한 단어장을 막 꼭 구매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듀오링고라는 시험 자체가 아카데믹한 시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캐주얼한 시험이기도 해요. 왜냐면 사진묘사 같은 유형도 나오고요. 받아 쓰는 문제도 나오고. 그렇죠? 한마디로 다양한 어떤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 중에 가장 최고가 듀오링고 테스트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나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니까 그냥 전반적인 영어 단어의 우선순위를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어떤 걸 공부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옥스포드 3,000단어 공부해 주시고 이후에 옥스포드 5,000단어 공부하시는 말씀드려요. 아니 그럼 그게 무슨 단어죠? 옥스포드 단어 3,000단어는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원어민들이 맨날 쓰는 단어 3,000단어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럼 대화가 잘 돼요. 그 단어를 내가 모르고 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질문을 내가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대화가 안 되는 게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도 되겠구나. 그래서 옥스포드 3,000을 먼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00단어까지 넘어가 주시면 되고 보통 옥스포드 3,000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100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0점 이상의 목표를 하신다면 옥스포드 3,000 꼭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공부하죠? 우리 듀준사 네이버 카페 검색해도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다가 옥스포드 3,000 PDF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단어 보면서 모르는 단어만 빨리 체크해가지고 그 단어만 공부해 주세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공부가 가능하실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6번째 질문. 초등학생인 미성년자 자녀도 듀오링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요즘은요. 예전에는 사실 그 고등학교 또 성인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요즘은 중학생 친구들도 정말 많고요.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서도 연락 많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자녀인 분들은 이제 중학교를 조기 유학으로 보내기 위해서 시험 점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이신 경우에는 또 고등학교 조기 유학을 위해서 듀오링고 테스트를 채택하는 경우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생인 미성년자 자녀도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응시가 가능하고요. 근데 아이디가 없는데요, 여건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기 위해서 그 듀오링고 테스트의 서포트 팀에 메일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댓글에 띄워놓을게요. 거기에 꼭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메일은 영어로 보내주셔야 돼요. 영어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실 내가 이제 요 시험을 같이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자격을 이 듀오링고 테스트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부모가 관리 감독 하에 시험을 준비하고 치를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증을 받고 또 시험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메일을 한번 보내서 얘기를 남겨주시고 혹시나 메일 보내는 게 조금 어려워요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듀오링고 테스트에 그 FAQ 들어가시면은 도움말 버튼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라이브 챗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우리 미국 시간 기준으로 업무 시간일 때 바로 채팅 상담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바로 대화로 나눠보시면 그것도 바로 도움 줄 겁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7번째 질문. 마지막 5점이 안 오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그렇죠. 한 10점, 20점이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준비를 탁 탄탄하게 해보는데 5점 이렇게 살짝 부족한 경우에는 막 제대로 준비 안 할 때가 많아요. 조금 더 공부하고 시험 보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5점 점수가 안 올라서 계속 이제 시험을 보는 분들 중에서 같은 점수를 4번에서 6번 받으셨던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최대한 공부를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하기 싫은 공부부터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보통 하게 되고 내가 잘하는 것만 먼저 하게 되거든요. 재밌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실력이 안 오릅니다. 점수가 안 올라요. 왜냐하면 이 듀오링고 테스트라는 게 자체가 굉장히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점수의 평균을 주는데 한 영역, 예를 들어서 컴프레hen션 영역만 점수가 높다고 해서 오버롤 점수가 엄청 오르지도 않고요. 프로덕션의 점수가 엄청 높다고 해서 오버롤 잘 주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잘 나와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약에 어려워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중에. 그래서 그 중에서 어려운 유형 두 가지를 꼭 꼽아서 그 공부를 먼저 우선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어떤 거는 좀 다 못하겠네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러신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그 주준사 메일이나 또 카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부, 어떤 프로그램 수강하셔야 될지도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8번째 질문 뭐죠? DT 시험 결과를 전송하게 되면 기관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게 될까요? 요즘은요. 그렇죠. 내가 이제 점수를 대학교에서 이제 보내야 어플라이도 할 수 있고 한데 어떠한 이 정보가 포함이 될까? 첫 번째는요. 오버롤 점수. 그렇죠. 나의 평균 점수. 그 평균에 따르는 영역별 점수 4가지가 전부 다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성적표에 어떤 게 있죠? 나의 얼굴 사진. 그 얼굴 사진은 내가 실제 시험 봤을 때 처음에 찍는 그 사진이죠. 그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 섹션에 얘기하셨던 답변 비디오 있죠? 그 따로 녹화가 되는데 그 영상도 첨부가 되고요. 특히 인터뷰 쓰기에 샘플도 같이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 학습 시험 보실 때 이거 전달되니까 답변 잘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9번째 질문. 듀오링고 시험이 입학에 불리하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일까요? 이 질문을 제가 거의 듀오링고 시험 초창기 때 많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없습니다. 입학에 불리하다라면 대학교 어드미션 팀에서 이 시험을 받는다고 공지할 때 그 내용을 써야만 해요. 기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문제 될 수 있겠죠 나중에.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이 시험을 채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대학교에서 이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 학생은 우리 대학교 수업을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희 수험생분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도 많으셨어요. 막 시험 점수 목표 점수가 115점이었어요 해가지고 115점 받으셨는데 시험을 몇 번 더 치르십니다. 왜죠? 인터뷰 말하기가 점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 인터뷰 말하기도 잘해서 점수 받으려고 입학에 유리하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115점이 목표여서 점수를 받았는데 125, 135까지 시험 점수 받고 졸업하신 경우 계세요. 왜죠? 장학금 받으시려고. 실제로 그 듀오링고 시험 점수 잘 받고 잘 준비해서 장학금도 많이 받으십니다. 그럼 너무 좋겠죠. 입학에 불리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험 점수를 더 많이 높이고 대학교 입학에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플랜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10번째 질문이죠. 시선 처리 미인증이 계속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맞아요. 듀오링고 테스트는 미인증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왜죠? 감독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충분히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IELTS랑 토플 같은 시험은 내가 오프라인 고사장에 가가지고 또 시험을 보고 감독관이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잖아요. 듀오링고 테스트는 내 집에서 편안하게 어떠한 공간과 시간에서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감독관이 없어서 규정을 정말 엄격히 준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미인증되는 이유가 뭐죠? 시선에 대한 불안정. 예를 들면 내가 답변할 때 이렇게 눈높이의 수평과 맞게 카메라를 두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막 스피킹 답변하려고 하는데 막 할 말이 없어요. 뭐라 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미인증 될 수 있어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왜죠? 여기 뒤에다가 뭐 붙여놨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이 렌즈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거나 내 눈동자, 시선은 모니터 화면 스크린 안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요 카메라 보고 얘기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죠? 오케이. 그러면 동그라미 작은 빨간색 스티커 하나를 렌즈 아래에 붙이시고 그거 보면서 얘기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시선 고정도 잘 되고요. 답변 집중도 잘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제 민증될 때 여기 뒤에 배경 뭐 책이나 이런 게 없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시선 미인증에 대한 문제도 없겠네요. 됐죠?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시선 미인증과 더불어 또 다른 미인증 사유도 정말 많이 있는데 뭐 이 미인증에 대한 뭐 내용들은 제가 듀오링고 고득점 비법서 도서에
많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가장 많이 미인증되는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했을 때도 미인증이 됩니다. 한마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고 답변을 했는데 다른 답변이 나오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답변인지 점수를 줄 수가 없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배경이 흰색 벽지 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으셨어요. 종이와 펜이 절대 저기 우리 카메라에 보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종이와 펜은 없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질환을 갖고 계셔서 휴지를 이제 이렇게 손을 닦다가 미인증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나 빼고 전부 다 없애야 돼요. 전부 다. 그냥 깔끔하게 나와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에 은근슬쩍 뭐 붙이면 모르지 않을까요? 절대 알아요. 무조건 알아요. 컴퓨터가 나보다 똑똑합니다.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부정행위는 절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도 해주셨죠. 그 시험 중단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 그걸 이제 써도 되는가? 그거는요. 내가 기술적 결함이 있었을 때만 해주셔야 돼요. 뭐 와이파이가 안 된다거나 뭐 갑자기 마이크가 안 되고 스피커가 안 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쓰는 버튼이라서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전략적으로 내가 시험에 대한 답변을 잘 못했을 때 그거 눌러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또 문제가 됐거나 뭐 차단이 됐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시험 규정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거 사실 시험 중단하기를 누르고 다시 처음부터 답변한다고 해도 다 그렇게 점수가 막 엄청 높게 안 오릅니다. 나의 실력이 평가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딱 처음 집중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저기 미인증뿐만 아니라 계정이 차단되는 사례, 아까 말씀드렸던 계정을 중복하시거나 뭐 종이펜이 있다거나 혹은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를 해준다거나 또 이상한 소음들이 계속 들려서 말소리가 들린다거나 뭐 휴대폰 전화음이 들린다거나 답변을 막 전부 다 막 통째로 외워놓고 계속 얘기를 한다거나 절대 차단당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고요. 나의 실력을 최대한 또 늘려서 공부해 주신 만큼 시험 보시면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공부 또 준비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2023년 또 제가 상반기 Q&A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그리고 이제 요 별개로 제가 다양한 어떤 시험에 대한 정보들 또 문제 유형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태블릿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듀오링고 고득점 비법서 도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이번 Q&A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더 힘내시고 점수 받으시고요. 유학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